근로시간보다 한 달에 100시간 이상 살인적인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공장 기계 설비에 감사 인사까지 하게 해 직원들이 모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가전협력업체들이 직접 완제품을 만들어 틈새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중재파로 분류된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의원이 통합개혁신당에 함께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5.18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윤상환 열사가 판소리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장 일터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얘기로 시작합니다. 작업 시작 전에 공장 기계에 인사를 하고 많게는 24시간 차례 중노동을 하지만 임금은 최저 수준에도 못 미치는 바로 담양에 있는 제지회사 한솔 페이퍼텍 얘기입니다. 참다 못해 50일 넘게 파업 중인 근로자들의 외침을 김철원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감사해, 고마워. 마치 가족이나 연인에게 말하듯 다정한 감사 인사. 바로 직원들이 담당 기계에게 건네는 인사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믹한 것도 있습니다. 이 공장은 직원들로 하여금 기계에 감사 인사 표어를 붙이게 하고 있습니다. 설비를 소중하게 다루게 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담하죠.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에? 진짜 여기는 뭐 기계가 우선인가? 사람보다 무슨 기계한테 감사를 하라 나. 종이 박스에 들어가는 종이 원단을 만드는 회사인 한솔 페이퍼텍에서 이루어지는 비상식적인 처사는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동 강도가 가히 살인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24시간 가동하는 공장에 투입되는 직원들은 보통 2교대로 일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 12시간은 물론이고 어떨 때는 16시간씩 일하기도 하는가 하면 후임 교대자가 사정이 생겨 못 오면 꼬박 24시간을 일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24시간 시켰으니까 하루라도 휴무를 보장할 줄 알았는데 제가 쉬면 또 다른 사람이 24시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를 또 야간을 나왔어요. 그 다음날. 법이 허용하는 한 달 최대 근로시간은 209시간이지만 이 노동자들은 한 달 300시간 혹은 400시간 가까운 노동을 요구받았습니다. 급기야 새벽에 일을 하던 직원 한 명은 기계에 장갑이 빨려 들어가 손가락 4개가 잘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노동을 하고도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 해서 얼마 받으시는데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00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18년째 근무하시는데 예. 그렇게 400시간 넘게 그럼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지만 200 조금 넘어가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 또 많게는 법정 근로시간의 2배 가까운 중노동을 못 견디겠다며 직원들이 지난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0일 넘게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인간다운 삶, 인간답게 살고 싶다. 오직 그거 하나뿐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감사 인사 표어의 경우 긍정적 마인드를 직원들에게 만들어주기 위한 방침으로 선진국과 대기업에서도 하고 있는 혁신 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최저임금과 초과 노동과 관련한 노조의 주장은 과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과 장시간 근로를 위반했다는 노동조합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는 만큼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파업 중이지만 사측은 사무직 직원들을 공장에 투입해 지금도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 회사처럼 이른바 기업의 갑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현장에선 임금 체불이 심한데요. 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고공시위를 벌이는 등 가슴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69살 송모 씨는 지난 2015년부터 33개월 동안 한 관광버스 회사에서 혁신도시 통근버스를 운행했습니다. 한 달에 기본급 170만 원과 수당 등을 포함해 200만 원가량을 받았는데 퇴직할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회사가 송 씨 모르게 기본급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정상적인 퇴직금 대신 매달 지급되지 않았던 돈을 퇴직금이라고 받았습니다. 화가 있는 대로 났지요. 사람을 뭘로 보고 저따구 찌그를 한가. 저 진짜 나이 많이 먹었어도 일 시킨 대로 다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안 간 데도 다 다녔어요. 건설 현장을 비롯한 곳곳에선 여전히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지난해 말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고 못 받았던 체불임금 1,100만 원을 달라며 근로자가 5시간 넘게 고공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원청이 대신 주도록 하는 지급보증제가 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돈만 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게 체불이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처벌이 미약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시다시피. 그래서 임금체불이 걸렸을 경우에 사업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그럼 줄게요 하고. 지난해 말 현재 광주 전남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은 근로자는 모두 11,600여 명. 체불 금액은 400억가량 됩니다. 사측의 꼼수와 근로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제도 앞에 근로자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 지역 경제계에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삼성전자의 생산라인 이전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가전 협력업체들이 직접 완제품을 만들어 틈새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광주 공동 브랜드로 개발된 제품들이 오늘 일제히 공개됐는데 어떤 게 눈에 띄는지 직접 한번 보시죠. 한신구 기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해동기는 쾌속 해동을 통해서 세균 증식을 방지하고 원재료의 변형이나 육즙 손실 없이 냉동 전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대기 상태에 따라서 교통 신호등처럼 색이 바뀌면서 손쉽게 환경 정보를 알려줍니다. 광주 공동 브랜드 상표로 지역 가전업체 15개 회사가 독자 개발한 19가지 제품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주방용 살균기와 공기청정기, 스마트 조리기 등 다채로운 생활 가전입니다. 삼성전자 생산 라인 이전으로 위기에 빠진 가전업체들이 완성품을 직접 만들어서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 생존 모색에 나선 겁니다. 지역의 업체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뭔가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출발하게 되었고, 공동 브랜드는 대기업 납품을 통해 기술력은 인정받았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서 겪는 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업체들은 제품 개발에 치중하고 경제 유관기관들은 마케팅을 돕는 쌍끌이 형태입니다. 런칭쇼라는 게 광주 브랜드 제품을 광주에 처음으로 이제 소개하고 광주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는 시작점이다. 공동 브랜드 소속의 2개 기업은 국내외에서 8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본격 판매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역 가전업체가 대기업 납품 위주의 산업 생태계를 극복하고 시장 경쟁력을 갖춘 스타 상품을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국민의당 중재파로 분류된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의원이 통합개혁신당에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선, 주승용 의원은 국민의당에 계속 남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진정한 중도개혁신당으로 역할을 하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통합신당에 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황주홍 의원은 분당 파국을 막아보려는 중재 노력은 실패했다며 지역 여론에 따라 민주평화당에 합류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당 중도파로 분류됐던 김동철, 박주선 의원이 통합신당 합류를 공식 결정함에 따라 기초의원들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대현 동구의회 의장 등 국민의당 소속 기초의원 4명은 박주선 의원과 행동을 같이 하기로 했다며 통합신당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철, 권은희 의원의 지역구인 국민의당 소속 광산구 기초의원 6명은 일부 통합신당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만 지역 민심을 살펴본 뒤 이달 중순 최종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아직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18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윤상원 열사가 판소리로 부활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도청을 사수했던 불꽃 같은 삶뿐만 아니라 연극과 놀이를 좋아했던 열사의 모습이 구성진 판소리에 담겼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효과가 대단하구나. 뜨거웠던 5월의 한복판에서 불꽃처럼 산화한 윤상원의 삶이 판소리에 담겼습니다.
어릴 적부터 놀기를 좋아했고 연극과 소리를 사랑했던 아름다운 청년. 그가 암울했던 시대에 투사의 길을 선택해 도청에서 최후를 맞기까지의 삶이 판소리 11마당으로 펼쳐졌습니다. 판소리 창작과 사설을 맡은 임진택 명장은 5.18 항쟁이 있기 전 2차례 만났던 윤상원을 소리꾼으로 기억합니다. 윤상원이 제 공연이 끝나고 저한테 와가지고 나도 그 소리 할 줄 안다고. 내가 북을 쳐줬죠. 이제 나보다 더 잘해요. 그렇게 버시됐던 윤상원의 처절한 최후는 임명창의 가슴에 숙명처럼 새겨졌고 그 마음의 빚을 판소리로 풀어냈습니다. 세월이 한 번 더 가면은 이 광주도 또 잊힐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걸 잊히지 않고 모두가 기억하게 하려면 그것은 작품으로 남겨야 된다. 공개 선발된 5명의 젊은 소리꾼들도 영원한 청년 윤상원이 꿈꾸던 세상을 함께 노래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 투쟁을 했던 사람으로서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판소리 윤상원가는 앞으로 소리와 영상의 완성도를 더해 5.18을 전승하는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지역 일반 고등학교 입학 대상자들이 3년 동안 단일 학교를 배정받았습니다. 올해 광주 일반고 입학 대상자는 12,5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700여 명 줄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거리와 상관없는 선 지원에서 정원의 20%를, 근거리 기준인 후 지원에서 정원의 80%를 성적 등급에 따라 무작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가 부족한 광산구에서는 올해도 입학 대상자 798명이 타 자치구 학교로 배정됐습니다. 광주시와 중국 칭화대학교가 그동안 운영해온 광주 칭화자동차 포럼을 한중 자동차 포럼으로 한 단계 격상시켜 나간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의 행정기관과 대학, 기업 등으로 네트워크를 넓히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최한 입후보 설명회가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 사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광주시 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 방법과 선거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정정당당한 정책 선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은 광주시장과 교육감의 경우 2월 13일부터, 구청장과 지방의원은 3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4시쯤 목포시 북교동 북항 무량장 앞 상가에서 불이 나 인근 식당과 철물점 등으로 번지면서 점포 4곳이 전소되고 2곳 일부가 불탔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비상근무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광주경찰청이 관외 워크숍을 추진하다 비난이 일자 행사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광주경찰은 당초 청장과 5개 경찰서장, 과장, 계장 등이 참석하는 1박 2일 일정의 워크숍을 나주 한 리조트와 무등산에서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9일 개막하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전국 경찰에는 테러 등에 대비한 비상근무령이 내려져 워크숍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하루 일정으로 행사를 축소했습니다.